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4월 19일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놀랄만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G7을 제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도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의 전망을 활용한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29년까지 세계 경제 기여도는 전 세계의 21.2%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G7 전체 20%보다 약간 높고 미국의 11.9%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국이 21.2%입니다. 바로 그 옆에 미국이 11.9%, 중국 아랫부분의 인도가 14.1%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로 옆 노란색이 인도네시아인데 3.7%나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자원에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아래 정사각형 내는 터키가 2.2%, 일본 1.8%, 독일 1.7%, 방글라데시 1.7%, 러시아 1.8%, 사우디아라비아 1.5%, 영국 1.5%, 프랑스 1.4%, 베트남 1.5%, 멕시코 1.4%, 한국 1.3%, 브라질 1.8%, 이집트 1.5%, 필리핀 1.3%, 파키스탄 1.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성장의 75%가 20개국에 집중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상위 4개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G7 회원국인 캐나다와 이태리가 1% 미만의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가난하면서도 인구 증가로 경제 역동성이 있는 방글라데시나 이집트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은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내렸습니다. 레드카펫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인사로는 니콜라스 번스 미 대사와 상하이시 외사 판공실 주임 콩푸 안에 불과했습니다. 시의 청급 관료니까 미 국무장관을 맞이하기에는 굉장히 하급 관리입니다. 중화권의 한 네티즌은 블링컨이 수모를 당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청나라 때 외국 사신이 오면 베이징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광저우, 상하이, 텐진에서 먼저 기다려야 했는데 시진핑 시대도 똑같은 모습이 연출됐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왔으면 최소 상하이 부시장이나 외교부 부부장급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넷 옐런이 왔을 때는 광저우를 통해 왔지만 재정부 부부장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 측은 블링컨이 호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냉대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구 15의 후시진도 블링컨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이 레드카펫의 부재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사전에 여론 작업을 강하게 벌였지만 결국 블링컨의 중국행은 뭔가 간구하는 목적으로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블링컨이 중국행에 오르기 전 미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을 문제 삼았고, 중국 측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해지는 제노사이드를 따졌습니다. 중국 측은 같은 무슬림인데 왜 팔레스타인 무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느냐면서 이는 이중잣대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상하이 시석이 천지잉을 만나 바이든이 시진핑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블링컨은 이 밖에도 상하이 비즈니스 인사와 청년 대표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산보도 하고 상하이 위위원도 유람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의 소개로 뜬금없이 농구 구경도 하고 샤오롱바오 맛집에서 식사도 즐겼습니다. 저녁에 블링컨은 상하이 야경을 배경으로 미중 간의 다른 의견들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블링컨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와 만날 예정입니다. 시진핑과 만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번 블링컨의 방중은 왕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워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통 차원입니다. 블링컨이 중국에서 딱히 얻어갈 것도 없습니다. 뭐는 해야겠지만 그저 뻘쭘한 게 블링컨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미 국채도 계속 줄이고 있으며 산업과잉 이슈에 대해서도 박리담회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산업과잉은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월가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러시아를 돕지 말라는 요구도 먹힐리 만무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